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퀵솔트 빠른 정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퀵정렬 역시 분할정복법에 해당하는 정렬 방법입니다. 퀵정렬의 큰 프레임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작은 값들과 자기 자신보다 큰 값들로 분할시켜 줍니다. 그리고 분할시킨 각 부분들을 순환적으로 정렬시켜 줌으로써 정복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렬할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주어진 데이터 중에서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정합니다. 이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우리는 피봇이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데이터의 마지막 값을 피봇으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봇보다 작은 수들은 피봇 왼쪽에, 피봇보다 큰 수들은 피봇 오른쪽으로 분할시켜 줍니다. 이때 피봇보다 작은 수들은 피봇 왼쪽에 위치할 뿐 서로 정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피봇보다 큰 수들은 오른쪽에 위치할 뿐 서로 정렬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봇 왼쪽 파트와 피봇 오른쪽 파트 역시 각각 같은 방법으로 정렬시켜 줍니다. 다음으로 수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배열과 첫 번째 인덱스 P, 마지막 인덱스 R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피봇을 R로 설정하겠습니다. P가 R보다 크거나 같으면 퀵솔트는 종료합니다. A라는 배열과 인덱스 P, R 값이 주어지고 R을 기준으로 작은 값과 큰 값들로 분할시켜 줍니다. 그리고 분할했을 때의 피봇 R의 위치를 Q로 반환시켜 줍니다. Q 값을 기준으로 P부터 Q-1까지, 그러니까 15의 왼쪽 부분을 정렬시켜 줍니다. 다시 Q 값을 기준으로 Q+1부터 R까지, 그러니까 15의 오른쪽 부분을 정렬시켜 줍니다. 다음으로 파티션의 함수의 구현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덱스 i는 피봇보다 작은 값들이 저장될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j는 현재 검사하려는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j는 무조건 1씩 증가하면서 피봇 값인 x와 크기 비교를 합니다. 크기 비교 후 인덱스 j에 위치한 값이 피봇 값보다 크다면 그냥 j를 1 증가시켜 줍니다. 다시 인덱스 j에 위치한 8과 피봇값 15를 비교시켜 줍니다. 8이 더 작으므로 인덱스 i를 1 증가시켜 주고 i에 위치한 값과 j에 위치한 값을 서로 교체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j의 값을 1 증가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피봇보다 작은 값이 나타날 때까지 j의 값은 계속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피봇에 도달하면 피봇은 i+1 값과 교체해 줍니다. 그러면 피봇을 기준으로 왼쪽은 작은 값들, 오른쪽은 큰 값들이 위치합니다. 파티션 함수의 수도 코드입니다. 인덱스 j에 해당하는 값이 피봇 값 x보다 크거나 같다면 j를 1 증가시켜주고 피봇 값보다 작다면 i를 1 증가시켜주고 i 값과 j 값을 교체해줍니다. 그리고 j를 1 증가시켜줍니다. 다음으로 어떤 원소를 피봇으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퀵정렬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현실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완전 랜덤한 데이터보다는 어느 정도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인덱스 값이나 마지막 인덱스 값이 최소 값이나 최대 값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어떤 사용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관심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모듈이 다른 소프트웨어 모듈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렬되어 입력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예 랜덤한 데이터보다는 어느 정도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값이나 마지막 값을 피봇으로 선택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 원소와 마지막 원소, 그리고 배열 가운데 원소 값들 중에 크기가 중간인 값을 피봇으로 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봇이 최소값과 최대값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랜덤하게 피봇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정렬 알고리즘의 속도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